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쉽고 재미있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표집분포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F분포에 대해서 익히고 연습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표집분포 이론 2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표집분포는 통계량의 분포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계량 X바, P햇, S제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먼저 X바의 분포. 그렇죠? 모 집단의 분포가 평균 μ 분산 시그마 제곱일 때 그때 크기 n인 랜덤 샘플로부터 뽑은 x바의 평균 μ, x바의 분산, 모분산 나누기 표본의 크기였습니다. 만약 여기에 정규 분포 가정이 추가가 되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바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랐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x바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x바 자체가 정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어때요? x바에다가 μ를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준 것 역시 정규 확률 변수, 표준 정규 확률 변수 또는 근사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x바의 표집 분포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라지 PS의 분포는요. 라지 PS의 분포는 라지 P에다가 스몰 p, 모 비율 P를 빼주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1-P 구하면 근사적으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언제 이렇게 근사적으로 따릅니까? n이 충분히 클 때였죠. 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했죠? n과 p의 곱, n과 1-p의 곱이 둘 다 5 이상일 때에 표본의 비율은 모 비율 p와 이러한 함수를 이루었을 때 근사적으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지 PS의 분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S제곱의 분포, 표본 분산의 분포는 어땠어요? 자, S제곱 n-1을 곱하고 시그마 제곱을 나누면 카이 제곱, 자유도 n-1을 따른다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포에서 모 평균을 추론하려고 하는데 시그마를 모른다.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또 어떤 작업을 하겠죠. x바 빼기 μ 나누기 루트 n분의 s를 쓰면 우리는 자유도 n-1의 t분포를 따르고 t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비교했을 때 꼬리 쪽이 더 두꺼운 모양을 가지는 이것이 t분포고 그 다음에 봉우리가 더 뾰족한 모양이 표준 정규 분포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꼬리를 가지는 t분포를 따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시그마를 몰라서 s를 쓰게 되면 자, 그렇다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쵸? t는 자유도가 충분히 커지면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분포가 이제 F 분포라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F분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F분포란 U라는 확률 변수와 V라는 확률 변수가 둘 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때, 그리고 그것이 서로 독립이라면, 그러면, 자, 빨간색이 됐네요. 자, F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곱합 함수를 자유도로 나눈 것의 비가 바로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를 함께 가지는 그러한 F분포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 스몰 f 이렇게 돼 있는데 라지 f를 씁니다. 수정해 주세요. 자, F분포는 서로 독립인 두 카이 제곱 확률 변수들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것에 비가 따르는 분포입니다. 자, 언제 많이 쓰느냐면, 그렇죠. 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그 편차 제곱합, 그것들을 각각의 자유도로 보정한 뒤에 비, 이 비를 가지고 통계학에서 F 검정을 수행하는데, F 검정, 아노바, 분산 분석. 자, 분산 분석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분산 분석을 우리가 아노바라고 부릅니다. Analysis of Variance 해서 앞에 자를 따서 아노바라고 합니다. 분산 분석할 때 F 검정이라고도 하고 F 분포를 이용해서 검정을 할 텐데요. 우리 책 135페이지에처럼 우리가 F 분포 역시 표를 찾아서 읽습니다. 자, 우리 표준정규 분포표에서는 G 값을 가지고 확률 값을 찾아 읽었고요. 카이 제곱 분포와 T 분포표에서는 자유도와 오른쪽 꼬리 확률이 주어지면 그 수직선상에 있는 그 통계 값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F분포는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꼬리 확률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값이 3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열과 행으로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278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에 걸쳐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자, 우선은 오른쪽 꼬리 확률이 10%인 지점, 그리고 오른쪽 꼬리 확률이 5%인 지점, 그리고 어때요?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가 교차로 이렇게 행과 열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꼬리 확률 5%를 가지면서 분자의 자유도가 5, 분모의 자유도가 10인 지점의 F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F분포 역시 보세요. 비음의 카이 제곱 함수들의 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F분포는 대체로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분자의 자유도와 분모의 자유도. 그러면 오른쪽 꼬리 확률이 알파가 되는 지점에 이 지점을 우리는 F 알파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오른쪽 꼬리 확률이 5%가 되면서 분자의 자유도 5, 분모의 자유도의 10인 값은 우리 3.33이라고 하네요. 우리 책에서도 정말 과연 그러한지 표를 찾아서 읽어보면 그렇죠. 3.33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보세요. F 분포를 따른 이 확률 변수는 카이 제곱 확률 변수들의 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역수를 취해주면
이제 오른쪽 꼬리 확률이 왼쪽 꼬리 확률이 되면서 그 값을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값을 알고 싶다. 0.95, 분자의 자유도 10, 분모의 자유도 5 라면 이것은요, 무엇과 같습니까? F 0.05, 5, 10분의 1 이것의 역수와도 같아요. 그래서 3.33분의 1 해서 0.3이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유도가, 분자, 분모 자유도가 바뀌었어요. 자, F가 10,5의 F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꼬리 확률을 95%만큼 가지는 지점에 이 지점은 0.3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F 분포 표를 찾아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책 13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하고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확률 표본의 관측 가능한 함수, 즉 통계량은 일종의 확률 변수와 같은 것으로 나름대로의 분포를 갖습니다. 이러한 통계량이 가지는 확률 분포를 무엇이라고 하죠? 5장의 제목과 같죠?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에 대해서 통계량인지 모수인지를 밝히라고 했어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표본이 주어지면 하나의 값으로 관측이 가능한 통계량이 맞습니다. 두 번째, 모집단은 내가 표본이 아무리 잘 주어진다 하더라도 10, 100분위수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수입니다. 그 다음 표본의 제1사분위수는 표본이 주어지면 내가 하나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통계량이 맞습니다. 모집단의 중앙값은 모집단이 주어져야 알지 표본만 주어진다고 알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수이지 통계량이 아니죠. 따라서 통계량인 것은 1번과 3번, 모수인 것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3번 볼게요. 5.3번. 우리 교재는 136페이지입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이 27,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모집단입니다. 즉, 모집단의 분포가 27,3의 제곱입니다. 그로부터 크기가 4인 랜덤 샘플을 추출했어요. 자, 그러면 X바는요. X바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 다음에 평균은 어때요? 27이죠.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바로 표본의 분산으로 갖습니다. 자, 그러면 X바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27. X바의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X바의 표준 편차란 X바의 분산의 제곱근을 씌운 것이며 그것은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이겠죠. 자, 그래서 X바의 분포는 바로 이렇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중심극한 정리는 중심극한 정리는 뭐였나요? 중심극한 정리 한번 살펴볼게요.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그로부터 크기가 충분히 큰 샘플을 뽑아주면 X바는 자, 어디가 중심극한 정리예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이 부분이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그죠?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는 어느 분포에 관한 것이냐? 바로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5번 하겠습니다. A라는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가 적재 중량 한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인 16명이 탈 수 있고 총 합은 1120k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 몸무게 성인 몸무게를 X라 할 때 X가 정규 분포 69,4의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때 1120kg 이상이 되어서 16명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120kg 이상이 되어서 적재 중량을 한계를 초과할 확률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6명의 몸무게 총합이 1120인데 몸무게 총합이 1120kg일 한계를 초과할 확률. 한계를 초과할 확률은 어때요? (1120을) 16명으로 나눠주어서 평균이 1120, 16으로 나눠볼까요? 6, 7, 42, 7일은 7, 11 이렇게 해서 70kg 이상일 확률과 결국에는 같습니다. 다시 16명의 몸무게 총합이 1120kg 이상일 확률은 16명의 몸무게 평균이 70kg 이상일 확률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X의 분포로부터 X바의 분포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정규 분포 69,4의 제곱 나누기 16명이죠. N은 16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X바가 70kg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표준화하죠. X바를 69를 빼주고 그것의 표준 편차인 1로 나눠준 것을 표준화 변수 G라 하고 오른쪽 항도 똑같이 69를 빼고 1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G가 1보다 클 확률과 같아요.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고 있느냐면 이미 벌써 G가 1.0보다 클 확률이 그렇죠? 우리가 굳이 표를 찾아 읽지 않더라도 이 확률, 오른쪽 꼬리 확률이 0.159라고 주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6번. 5.6번 카이 제곱 분포표를 찾는 방법이네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쓱 보니까 1번과 3번이 자유도가 4일 때고 2번과 4번이 자유도가 25일 때예요. 즉, 자, 1번과 3번을 위해서 제가 자유도가 4일 때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꼬리 확률 5%만큼 가지는 지점, 이 지점. 요 값이 바로 자유도 4에서 오른쪽 꼬리 확률 5%를 가진 지점이 될 테고 자유도가 4일 때 3번이 바로 자유도가 4일 때 하위 500분위수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요쪽에 5%를 가지는 지점, 이 지점이 3번에 나와 있는 자유도가 4일 때 하위 500분위수입니다. 자, 다시 쓰면 0.95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표를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죠. 읽어보면 됩니다. 카이 제곱 자유도가 4일 때 오른쪽 꼬리 확률이 5%인 지점은 9.488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꼬리 확률이 95%인 지점은 0.711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 2번과 4번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도가 25일 때 오른쪽 꼬리 확률을 2.5% 가지는 지점이 바로 카이제곱 0.025,25이고요. 하위 2.5%를 가지는 지점, 이 지점이 바로 4번 자유도가 25일 때 하위 2.5 백분위수와 같습니다. 다시 쓰면 0.975,25 이렇게 되죠. 자, 다시 읽어보시면 2.5%를 가지며 자유도 25일 때는 40.646입니다. 자유도가 25일 때 오른쪽 꼬리 확률이 0.9751일 때는 13.120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6번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5.7번 볼게요. t 분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1번, t 분포는 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t 분포의 자유도가 커지면 정규 분포와 거의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번, t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주로 이용이 된다. 아니죠. 이용도가 높은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수렴하기 때문에 t 분포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의 사이즈가 30케이스 이상 넘지 못해서 충분히 크지 않아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쓴다고 할 때 페널티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분포라고 했습니다. 4번,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의 모양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때 그 자유도는 분모에 들어오는 카이 제곱 분포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온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8번 볼까요? 자, 5.8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네요. 1호부터 10개의 자료를 추출해가지고 X바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10인 랜덤 샘플을 구해서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요? 노멀 0,10분의 1 맞아요? 모분산을 이렇게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그 분산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x바 플러스 2는 어떤 분포를 가집니까? 정규 분포는 우리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성질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x바의 평균이 0이고 x바의 분산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0x바의 10x바 플러스 2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평균의 성질, 우리 배운 거 지금 그거 활용해야 되겠네요. 10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상수의 평균은 상수 그 자체니까 어떻게 돼요? 10x바의 평균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x바의 평균이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가 됩니다. 평균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이 10분의 1일 때 그러면은 10x바 플러스 2의 분산은요? 자, 무엇이 더해지고 빼지는 것은 분산에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죠. 위치만 이동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10x바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곱해지는 개수는요. 이 개수는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제곱배만큼 영향을 준다 했죠. 10의 제곱 곱하기 x바의 분산입니다. x바의 분산은 10분의 1이니까 약분이 되면 10x바 플러스 2의 분산은 바로 1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8번도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인데 5.8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5.9번 우리 교재 5.8이 두 개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의 표집 분포는 즉 얘는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이 표본을 뽑았다고 했을 때 이 x바의 분포가 바로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그것을 우리 표준화 시킨다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죠. 자, 이러한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의 제곱합이 따르는 분포,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요. 몇 개의 제곱합이 더해졌느냐면 한 개뿐이니까 자유도는 1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연습문제, 5장의 연습문제까지 제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문제를 직접 다뤄보시면서 내가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검열을 스스로 해보시면서 6장 추정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점 추정량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추정량은요, 모수를 추론할 때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하는 것을 점 추정이라 하고, 이렇게요. 통계적 추론은 추정과 검정으로 나뉘는데, 추정은 다시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점 추정, 그리고 그 값을 중심으로 표집 오차를 더해주고 빼주어서 구간으로 추정하는 구간 추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점 추정량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표집 오차를 더해주고 빼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점 추정량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점 추정량이 가져야 될 4가지 좋은 성질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불편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여기 관역이 나와 있어요. 자, 불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맞히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겠죠? 관역의 정중앙일 텐데 단번에 여기를 맞히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맞히려고 할 때 그래도 그 근처에는 맞히려고 해야지, 맞히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을 계속해서 맞히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내보면 여기 들어오는 얘네들의 평균은 여기에 있지만 이 빨간 색깔 점들의 평균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바이어스, 편의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지만 편의가 존재하는 추정량은 우리가 편의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편성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볼게요. 추정량의 평균을 계산하면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세타가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세타 햇은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심 위치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 다음엔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아무래도 흩어짐이 덜한 추정량이 좋겠죠. 그렇죠? 조밀조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멀리서 맞추려고 애를 쓰지만 편차가 큰 추정량은 별로 좋은 추정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편 추정량들 중에서 편차가 작을수록 분산이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세타를 추정하는 추정량으로 1번 추정량과 2번 추정량이 있는데 둘의 평균은 구해보면 둘 다 세타가 돼요. 즉 둘 다 불편 추정량일 때 그럼 어떤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냐? 분산을 계산했을 때 더 작은 추정량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번 추정량이 2번 추정량보다 그 분산이 더 적은 추정량이라면 그럼 우리가 세타 햇이 이렇게 된다면 세타 햇 1이 세타 햇 2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불편 추정량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가지는 그러한 추정량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유니크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니크한 미니멈 베리언스 최소 분산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불편 unbiased 에스티메이터 이렇게 그걸 줄여서 UMBUE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UMBUE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본 평균 있죠? 표본 평균이 바로 UMBUE가 됩니다. 자, 그리고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비율은 똑같은 수학적인 그 로직에 의해서 구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라지 피햇도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점 추정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추정량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성질 세 번째 우리 두 가지 했습니다. 뭐 했나요? 효율적이고 불편적인 불편성을 만족하는 그런 추정량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일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치성.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량이 샘플이 커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타 햇의 세타에 대한 일치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쵸? 다시 쓰면 세타 햇과 모수 세타의 차이의 절대값은 그렇죠? 그 차이에 부호를 뗀 절대값은 n이 충분히 커지면 입실론보다도 아주 작은 양의 어떤 값, 그 값보다도 작아질 확률이 n이 충분히 커지면 얼마라고요? 1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치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분성. 네 번째 충분성은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표본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활용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X바는 충분 통계량이 맞지만 미디언과 같은 경우는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중간에 들어오는 자료만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분 통계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평균 뮤를 추론하기에 앞서서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뮤햇 1과 뮤햇 2와 뮤햇 3 세 개의 추정량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뮤햇 1은요, 산술 평균입니다. 자료값 5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모두 더해서 5로 나눈 값이고요. 뮤햇 2는 가종 평균의 어떤 일예입니다. 자, 내가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자료가 훨씬 더 가중치가 높게 부여되어야 할 것 같고, 따라서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분모를 8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세 번째 추정량은 뭔가 가중치는 주고 싶었으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중평균이 아닌 어떠한 이렇게 생긴 통계량이라는 거죠. 이때 우리 뮤햇 1과 뮤햇 2는 평균을 계산해 보면 어때요? 5분의 1은 밖으로 빠지죠. 그래서 x1, x2, x3, x4, x5의 합이 됩니다. 모집단의 분포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은 모평균 뮤와도 같아요. 5분의 1 곱하기 5뮤 하면 모평균 뮤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산술 평균 X바는 모평균 뮤에 대한 불편성을 만족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최소분산 불편 추정량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중평균에 대한 평균값 계산하면 어때요? 8분의 1 앞으로 빠져나오고 x1, 2x2, 3x3, 4x4, x5 이렇게 됩니다. 8분의 1 곱하기 1, 2, 3, 4, 5, 6, 7, 8뮤 해서 이것 역시 평균이 뮤가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한된 이 추정량은 어때요? 5분의 1 곱하기 x1, x2, 3x3, x5의 합인데 5분의 1 곱하기 뮤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뮤가 되어서 5분의 6뮤는 뮤와 같지 않고 항상 5분의 1뮤만큼 바이어스가 존재하죠. 따라서 이 세 개 추정량 중에서 이것은 편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추정량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둘 불편 추정량 중에서 무엇이 더 우리가 선호하는 추정량이라 했나요? 분산이 더 작은 추정량을 더 선호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비좁지만 그래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색깔을 다르게 쓸게요. 자, 뮤햇 1의 분산은요. 분산은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치죠. 25분의 1 곱하기 x1, x2, x3, x4, x5의 합의 분산입니다.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합의 분산은 각각의 분산의 합과 같죠. 따라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제곱 5개 더해준 것과 같아요. 25분의 1 곱하기 5 시그마 제곱 약분되면 5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추정량 가중평균은요. 64분의 1 곱하기 x1, 2x1, 2x2, 3x3, 4x4, x5의 분산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6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3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그 다음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16번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64분의 16 시그마 제곱 4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뭘 했어요? 효율성 따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추정량의 분산을 계산해서 더 작은 것이 효율적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뮤햇 1은 여기 뮤로 바꿀게요. 뭐 수를 세타 아닌 뮤로 쓰겠습니다. 자, 이때 뮤햇 1은 5분의 1 시그마 제곱, 뮤햇 2는 분산이 4분의 1 시그마 제곱이니까 더 작은 것이 바로 뮤햇 1이 되죠. 따라서 가중평균도 불편성은 만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중치를 n분의 1로 동일하게 준 산술평균이 가장 분산이 적은 효율적인 추정량이더라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14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비율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일치성, 충분성을 모두 갖춘 좋은 점 추정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통계는 에이스!